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어요? 근우 안에 x의 개수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평행이동 정보를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우 안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근우 안을 마이너스 2로 묶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니까 이 함수의 기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의 형태인 거잖아요. 걔를 이제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그래프의 시작점은 3,0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3,0에서 시작할 거고 방향 뻗어나가는 방향은 뭘 보고 한다고요? 왼쪽 아래 이렇게 보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럼 왼쪽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형태일 겁니다. 여기까지 다 알겠냐? 자자.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5가 어딘지 모르는 한 이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5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1이 있다고 하죠. 그럼 실제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형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정의역이 지금 저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각 점의 좌표가 알고 싶은데 여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넣어서 직접 계산하시면 마4가 되고요. 여기는 1,2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마2가 되죠. 따라서 치역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두 개가 다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두 그래프의 교점액에서는 실수 k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했는데 자, 잘 봐요. 제가 이 문제를 잘못 푸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학생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풀이를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점의 개수라는 건 난 알지. 이건 실근의 개수야. 그러면 이 방정식에 실근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근호가 짜증나니까 양변 제곱해야지.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의 제곱이다.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2kx 죄송합니다. 네. 신나가지고 잘못 썼어요. 네.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맞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판별식 아닌가. 그러면 2k-1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고 4k 제곱 사라지니까 4k는 5가 돼서 k가 4분의 5일 때 중근을 갖는구나. 맞아요? 그잖아. 맞아 안 맞아? 이 판별식 일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5는 0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k가 4분의 5보다 크다면 오히려 저게 음이 돼서 허근이 되는 거잖아요. k가 4분의 5보다 작다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k가 4분의 5보다 작으면 두 개, k가 4분의 5이면 한 개, k가 4분의 5보다 크면 0개 하고 역시 난 수학을 잘해 이러고 틀리죠. 이거 누가 적고 있냐? 틀린 풀인데 제가 틀린 풀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까부터 열심히 적었어요? 괜찮아 얘들아 이거만 지워도 돼. 여기까지 안 적었으면 괜찮다. 왜냐면 이 풀이 다시 하긴 할 거거든. 알았어?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제일 처음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몇 번째 줄에서 틀렸을까요? 이 풀이의 문제점은 몇 번째 줄에서 발생합니까? 1번 첫 번째, 2번 두 번째, 3번 세 번째, 4번 네 번째. 몇 번째 줄? 이 학생은 이 두 번째 줄에서 틀렸습니다. 아니 이거 왜 틀렸지? 당연히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식의 실제 의미는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k의 제곱이라는 건데 얘랑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식은 뿔마 루트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k라는 사실입니다. 얘하고는 식이 지금 다르죠? 그럼 우리가 풀어야 하는 방정식이 아니고 다른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이미 여기부터 오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럼 선생님 무서워서 제곱하겠어요? 원래 제곱할 때 무서워야 돼요. 왜 안 무서워하냐? 원래 제곱할 때 무서워야 돼요. 왜냐면 제곱 연산은 동치 변형이 아니거든요. 제곱 연산은 동치 변형이 아닙니다. 다른 식으로 바뀔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선생님 어쨌거나 오답이 나오는데 제곱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제곱 연산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래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 식을 눈여겨보세요. 알겠죠? 자, 이 방정식을 쓰는 것까지는 그런다 치고 이거 좀 이따 한 번씩 다시 쓸 거예요. 쓸 거니까 안 지워도 돼요. 마지막에 제 결론만 좋게 처음 다시 쓸게요. 그 루트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k의 실근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다고. 근데 이걸 제곱을 딱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야 제곱하면 이 식이잖아. 저 식이 아니잖아. 그럼 잘못된 식을 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제곱을 안 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저 무리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무리함수의 정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저기 y절편도 1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지금 1이라고. 그럼 이때 교점 2개잖아. 맞아? 니네는 뭐가 알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판별식을 쓴 까닭은 얘가 이제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할 때 이때 K가 얼마인지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잖아. 이 접할 때 K가 얼마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이때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죠. 0,1 지나니까. 근데 저 위에가 y는 x 플러스 k인데 k가 얼마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여기서 제곱을 해도 된다는 건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 거냐면 제곱을 하면 이 식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이 됐을 때 문제점은 요 아래쪽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있을 텐데 맞아요? 어차피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얘하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하는 값은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거구나. 다른 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접하는 값만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걸 확인하고 나서 내가 저걸 제곱해서 x 더하기 1은 x 플러스 k의 제곱이라고 쓰는 건 그냥 판별식이 0인 값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동치 변형이 아니어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아래쪽에 있는 곡선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아까 그거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4분의 5가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얘 K가 4분의 5다. 접하는 것만 판별식에서 얻는 거지 다른 거 읽으시면 안 된다고. 양이고 음이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아래쪽하고 개수가 계속 같이 카운팅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머지는 그림 보고 푸는 거예요. 자, 결론. K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실근의 개수는 1개일 겁니다. 1개는 계속 만납니다. 1보다 작아도. 그죠? y절편 1보다 아래로 내려도.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작다면 두 개일 겁니다. 그리고 K가 4분의 5일 때만 다시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K가 4분의 5보다 크다면 더 이상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K가 4분의 5일 때요. 중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중근은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하니까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서로 같은 두 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점의 관점에서는 한 개인 겁니다. 왜냐하면 점이 뜻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등수학상 평면좌표에서 위치라고 했어요. 서로 같은 두 위치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위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냥 약간 관용적인 느낌으로 쓰긴 써요. 흔히 써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그 서로 다른 생략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점이라고 해도 돼요.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냐? 그냥 두 점이요. 이랬을 때 너 왜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안 해?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 점이라고 하면 돼요. 두 점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점의 관점에서는 한 개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건 지워버릴게요. 예. 동치 변형이 아니지만 판별식이 0이 되는 것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제곱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곱하는 어떤 방정식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그래프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요거만 좀 적어놔. 양변을 제곱하면 동치 변형이 아니라는 거. 동치 변형이라는 말은 같은 식으로 변형한다는 뜻인데 같은 식이 아닌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식하고 같은 식이 아닌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접할 때는 구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식인데 이걸 사용해도 문제 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인은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메인은 그래프로 푸는 거고. 자, 이렇게 세심하다니까요. 이렇게. 알겠죠? 이유가 뭐예요? 제곱 연산의 부동치 변형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무리함수의 종류가 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 했죠? 이차함수의 역함수, 그건 근원이 1차식이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반원이요. 이게 지금 반원입니다. 이게 왜 반원이냐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식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 이건 뿔마 붙어 있으니까 제곱 연산이 동치 변형이에요. 그냥 제곱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그러니까 제곱 연산은 매우 주의해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의 안 해도 됩니다. 뿔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 식 두 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즉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r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점선으로 하자. 왜냐면 다 쓸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실선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설명의 효과를 내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x, y가 있고 여기가 r, 마이너스 r 이런 형태로 있겠죠. 이랬을 때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결국 저 두 개의 식은 이 식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첫 번째 식은 양의 제곱근이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고르면 이렇게 위쪽 반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바로 누구냐면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근환이 2차식인 거 보이시죠? x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이면 반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반원 있죠? 마이너스 r,0과 r,0은 둘 다 공유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y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죠.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 선생님, 그럼 제가 만약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고 썼으면 여기가 플러스인 건 오른쪽 반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건 왼쪽 반원이에요? 정답입니다. 왜 그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반원만 택하면 이 아이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안 하는지 알겠죠? 이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 x에 두 개의 y가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왼쪽 반원을 택하더라도 함수가 아닙니다. 하나 x에 대해서 두 개의 y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무리 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자, 이거 되게 쉽게 느껴지잖아.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반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반원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틀리거든? 근데 왜 누가 봐도 반원인데 왜 생각 못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r제곱이라고 안 써있고 그냥 어떤 숫자가 적혀있겠지. 그잖아. 두 번째로는 중심이 0,0인 상태니까 지금 좀 쉬워 보여. 잘 봐.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고 x-m 제곱 플러스 y-n 제곱은 r 제곱이었다고 하자. 이걸 y에 대해 정리를 하면 r 제곱 마이너스 x m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뿔막 앞에 붙겠잖아. 근데 누가 니네 좋으라고 앞에 안에 거 전개 안 돼 있을 거 아니? 전개 무조건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을 거고 이것도 다 숫자 계산 돼 있을 거고 이거 다 숫자 계산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왜 근원에 2차 함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원에 2차 함수가 있네. 그럼 2차 함수를 풀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반원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근데 내가 말했지, 너네가 미적분 배우기 이전까지 무리 함수를 물어보는데 근원이 1차식이면 2차 함수의 역함수, 근원이 2차식이면 반원입니다. 그게 아닌 거 있으면 와서 제 멱살을 잡으세요. 없으니까. 알겠어요? 알겠니? 이것만 잘 기억해도 미적분 배우기 전까지 무리 함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알았니? 알았어. 자, 볼까요? 2번 딱 보자마자 뭔 생각해야 되냐? 이미 배웠잖아. 선생님, 양변을 제곱합니다. 진짜 죽는다, 진짜. 양변 제곱하게 되면 저 식이 아니라고 했잖아. 저거 제곱해서 못 푼다니까요. 알겠죠? 물론 어떤 특정한 조건을 찾으려고 제곱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제곱하는 연산만으로. 뭐가 보여야죠? 선생님, 왼쪽은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고요. 오른쪽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위쪽 반원이에요. 그러니까 반원 그리고 직선을 회전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해하긴 친구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아하, 이런 말이구나.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하는 문제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반원은 여기만 얘기하는 거죠. 너네 연필로 그릴 때도 원 그린 다음에 희미하게 원 그린 다음에 위쪽만 진하게 다시 한번 칠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깨달음 얻는 거야? 실제 문제 풀이 할 때 니네가 나처럼 점선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단 말이지. 희미하게 그려서 XY식은 진하게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인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불안하면 XX 뭐 이렇게 하시던가 뭐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알아서 하시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데가 마이너스 2예요. 알겠죠? 그럼 서로 같은 투신 간다는 상황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 많이 안 많이? 그리고 이렇게 X축 자체일 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요 아래에 있는 거는 M이 0이라는 거 바로 알겠잖아. 맞아 안 맞아? 두 번째 이 M은 얼마지 혜진아? 모르겠다고요? 원우야 두 번째 M은 얼마지? 자 통상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어쨌거나 원의 위쪽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양의 기울기를 구할 거잖아. 그럼 직선과 원이 접할 조건을 사용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직선과 원이 접할 조건을 사용한다는 것은 y는 m 곱하기 x 더하기 2의 형태가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mx-y 더하기 2m은 0이라고 쓰시고 이 원의 중심인 0,0까지의 거리가 무엇이겠어요? 원의 반지름이 1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잖아. 이거 이미 했잖아. 고등상에서. 최근에 원방할 때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2m. m이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되죠? 그잖아. 그냥 씌울게. 예. 요게 1이라고 알았지? 그럼 4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m이 뭐 나오냐면 뿔마 루트 3분의 1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양의 m값을 알고 싶으니까 루트 3분의 1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문제의 답은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에는 등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두 개죠. 근데 루트 3분의 1보다는 작다. 물론 3분의 루트 3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제가 선호하는 표현 방식은 아니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쉽지. 근데 이제 이걸 내가 보여주긴 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m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m을 어떻게 더 쉽게 구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줄 아는 학생한테 물어본 거거든. 봐봐. 여기에서 이 접점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수직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의 길이가 2지. 여기의 길이가 1이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루트 3일 거 아니야. 안 구해도 상관없지만. 그 말은 여기 이 각도가 30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의 x축의 양해방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루트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학생을 제가 보려고 물어봤던 거고 못 보는군요. 근데 모든 문제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특수각이 나올 때만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그잖아. 탄젠트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다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하필이면 2대 1대 루트 3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쓰지 않고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 각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뭐예요? 2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래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무리함수요. 근호환이 1차식의 무리함수. 내가 뭐라고 해서 무리함수는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말하려고 지금 문제 넣어놓은 거야. 2차 함수의 역함수. 알았니? 자, 그런데 잘 봐. 그냥 단순히 식만 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함수의 정의역을 판단해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 근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관계란 말이지.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겠네. 지금 치역이 뭐예요? 아니 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우측에서만 관찰해보면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겠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역함수를 구하기 전부터 이미 예상이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었고 오늘 함수 시험 볼 때도 이미 사용하셨겠지만 역함수 구할 때 yx 바꾸지 말라고 했지. 이거 뭐하는 함수야? 제곱하고 1 더한 함수나 거꾸로 하면 1 빼고 제곱근을 씌우는 함수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 역함수는 그냥 뭐냐면 y는 x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근을 씌운 함수. 즉 연산의 순서까지 다 바뀐다 이거예요. 신발 벗고 양말 벗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똑같은 거야. 얘한테 뭐라고 쓰면 되겠냐? 물론 근호환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x가 뭐 2 이상 3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정의역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너네 좋으라고 이차함수를 딱 여기서부터 뜯어가지고 무리함수를 만들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뜯어갖고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근호함만 보고 정의역 결정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입니다. 원래 함수의 치역을 구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관계를 좀 그래프로 보게 하려고 제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킨 거거든. 밑에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여기 이렇게 y는 x가 있고요. xy가 있을 때 자 여기 0,2라고 하고 여기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기한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아래로 꼭지점이 0,1이고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y는 x의 제곱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근데 이거 역함수는 1,0에 출발하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인데 저거랑 모양 똑같다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얘가 모양 똑같으니까 저거랑 이제 대칭 구조에 있는 거고 얘가 얘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근호환이 1차식인 무리함수를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구나. 2차 함수의 역함수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틀린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면 2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알겠죠? 제가 편의상 이렇게 부를 뿐이라고 했어요. 알았지? 자, 두 번째 봐볼게. 얘도 지금 뭐냐면 근호환이 1차식이잖아. 그럼 무리함수야. 역함수 구하면 100% 뭐가 나와요? 식이 2차 함수의 식이 나올 거예요. 다만 그거 구하기 전에 정의역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 저거의 치역 구하라고 1,2에서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이잖아. 그럼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일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자, 식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게 1 빼고 제곱근 씌우고 2 더하죠. 거꾸로 하면 2 빼고 제곱해서 1 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f 인버스 x는 2를 빼서 제곱하고 1 더한다고. 너네 이렇게만 쓰면 바로 틀리는 거 알지? 아니 1대1 대응의 역함수를 구했는데 어떻게 1대1 대응이 아니야. 옆에다가 이게 빠지면 이제 안 돼요. 식만 구할 줄 안다고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의역을 구할 줄 알아야지.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좀 기억해놔. 되게 중요하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바라볼 때 정의역과 치역 이런 것들이 바로 보여야 되고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역함수 정의역도 못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저게 1,2에서 출발하거든요. 맞아요? 네. 1,2 여기 잡을게요. 그러면 1,2에서 출발하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가 y는 루트 x-1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자, 우리의 역함수는 어디서? 2,1에서 출발을 하겠죠. y는 x의 대칭인 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잖아요. 근데 저기 지나가겠죠. 이렇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반드시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무리함수에는 정의역을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근호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때문에 패시브로 정의역을 갖게 되잖아. 근데 2차 함수의 경우에 옆에다 정의역을 안 쓰면 사실상 틀린 표현이 되는 거지. 왜냐면 x-1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겠니, 아가들? 넘어가도 되겠어? 자, 이 문제 볼게요. 함수 fx는 ax 더하기 b가 역함수 gx를 갖는데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잖아? 점 1,2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 위에 있대.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 y는 fx 위에 1,2가 있기 때문에 f1은 2입니다. 그 다음에 y는 gx 위에 1,2이기 때문에 g1도 2예요. 그런데 g1이 2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g가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f의 2가 1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 맞아? 그래서 f1이라는 건 a 더하기 b를 루트 씌운 건데 이게 2라는 식을 하나 얻고요. f2라는 건 2a 더하기 b를 루트 씌운 건데 이게 1이라는 걸 하나 얻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a 더하기 b는 4일 거고 2a 더하기 b는 1일 거 아니야. 이 둘을 연립해보면 a는 마3이고 b는 얼마다? 7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어. 그잖아? 문제를 다 풀었다고. 아무 문제 없잖아. 맞아?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 자체를 좀 외워. 이 문제 뭐가 중요한데 외워야 되죠, 선생님? 야, 1,2가 원래 함수 위에도 있고 역함수 위에도 있대. 그럼 1,2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야. 니네는 보통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1,2는 y는 x 위에 있지 않아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단조 감수함수일 거고 문제를 풀기도 전에 a가 음수일 것을 추측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학생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A 아니나 다를까 음수 나오죠? 음수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 별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자체만 푸는 거 생각했을 때는 알겠지?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의미를? 감수함수의 경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도 선행한 학생 엄청 잘한 겁니다. 엄청 잘한 거야. 알겠죠? 아, 감수함수는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교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 새끼 졸라 똑똑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아주 좀 재미있는 문제인데 루트 x하고 x의 제곱을 그리래. 저 공통부분 넓이 구하라니까 이제 뭐 그냥 문제 풀면 될 거 아니야. 원 그리고 봐봐. 근데 막상 그리려고 하면 약간 갈등이 되거든, 친구들. 이게 진짜 갈등이 안 되는가, 갈등이 될 수도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 자, 일단 원을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원 그리면 되죠, 뭐. 그죠? 네. 원이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적당히
약간 크게 과장해서 그릴게요. 너무 작게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를 y는 1로 보고 있고 여기는 x는 1로 보고 있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원점 1. 자, 이 상태에서 fx를 그리려고 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는 시작점이 0,0이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이고 저게 1,1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다 알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왼쪽을 그리려고 해보니까 x의 제곱이거든. 근데 x의 제곱도 -1,1을 지난단 말이지. 그럼 이 x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올지 이렇게 들어올지 약간 의문이지 않아? 원보다 아래쪽으로 들어올지? 느낌상 원보다 아래쪽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잖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동안 좀 유심히 관찰을 한 친구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뭐 되게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와요. 좀 더 위로 들어온다고. 근데 이거 니네 문제 풀다 확신할 수 있겠냐? 위로 들어오는 거. 의심스러우면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럼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원은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니네 이거?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아니다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진짜 힘드네. 얘를 아까 4분의 1 나왔기 때문에 4로 통분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 값하고 지금 뭘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말은 4 마이너스 2 루트 3과 1의 대소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빼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이거 음수죠? 1이 더 큰 거야.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2차 함수 함수값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저렇게 위로 그려져야 맞는 거죠. 물론 아래쪽을 그려보시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정도까지 주저앉지는 않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알겠지? 2차 함수가. 근데 필요하면 확인을 해봐야 맞다 이거지. 물론 저는 이걸 확인할 수준 정도까지 제가 2차 함수를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확인 안 하고 이 위로 지나가는 거 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민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매번 이런 짓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겠니 친구들? 할 수 있겠어? 여긴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고민되면 값을 넣어서 연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물론 이것도 약간의 꼼수예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부등식을 풀이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못해요. 아직 못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 납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그렇구나. 네, 보시면 되고 얘도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그릴 걸 예측 안 했어. 그냥 그려보면 아래쪽 그리는 게 좀 이상하니까 위로 그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 하나는 제곱하는 거고 하나는 제곱근 씌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 자체가 90도 회전시키면 얘랑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동일한 곡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곡선은 어떤 2차 함수를 눕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2차 함수가 1차 함수와 완전히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니? 그걸 좀 이용해서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현재 공통 부분의 넓이는 이제 원의 내부와 그래프의 윗부분이니까 우리 지금 어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여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어차피 저 위쪽은 반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갈라도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를 어떻게 면적을 구하냐. 물론 적분을 배우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랑 똑같다는 거지. 왜? 두 곡선이 합동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면적을 구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냐면 반은 어차피 구했어야 되고 여기 이 부분도 구했어야 돼요. 알겠죠? 공통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여기 빨간펜으로 할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면적이 똑같으니까. 약간 이렇게 중세 기사의 투구처럼 생긴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공통 부분의 넓이는 일단 반원 2분의 파이가 있어야 되고요. 저기 정사각형 면적만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겠니? 곡선의 합동을 모르면 저걸 생각을 못 하겠죠. 저 어떻게 구해요? 이상하게 생긴 거 어떻게 구해요? 넓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등적 변형, 면적이 똑같은 다른 도형으로 변형해서 그 도형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고, 등적 변형은 사실 그 중2 하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평행선 사이에 낀 삼각형, 밑변의 길이 같으면 그죠? 어느 점을 찍더라도 넓이가 다 똑같다 이런 거 경험해 봤잖아. 맞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무리함수 전체 내용까지 다 학습을 했고요. 이제 남은 건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밖에 없거든요. 무리함수가 일단 숙제로 나갈 건데 무리함수 숙제는 일단 금요일까지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금요일까지 주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무리함수가 문제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 왜냐면 유리함수랑 같이 엮으니까. 유리함수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지. 월요일날 제가 유리함수 오답 남은 거 다 끝낼 거고요. 그냥 무리함수 좀 질문을 받아줄게요. 그리고 월요일날 개념식 하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 왜 이렇게 막 가방 싸는 소리 들려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개념 시험 어디까지 봤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 1번을 아직 안 봤죠. 다항함수의 그래프 3번까지 봤죠. 그래서 월요일날 유리함수의 그래프 1번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